자,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마스크를 우리 다 같이 썼으니까 여러분 우리 크게 인사할까요? 이런 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만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 중에 얼마나 많은 분이 오리엔테이션 영상이나 또는 그날 수요일 날 보셨죠? 오셨었죠? 한번 잠깐 손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리엔테이션을 못 보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아마도 영상으로 업로드가 되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실 수 있으면, 물론 오늘 첫날이니까 약간은 어떻게 우리가 수업을 진행할 건지를 커버를 할 것이고 또한 하시면서 이해를 하시겠지만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주 짧은 영상이니까요. 자, 오늘 첫 주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1월 첫 주를 지나셨죠? 학원에서. 그죠? 자, 기본 강의가 시작이 됐는데 어떠십니까? 좀 나는 I'm getting it 이런 느낌이신가요? 시작을 하면서 좀 할 수 있겠다. 우리 그 선생님들께서 일반 영어 2S2R 문제라든가 또 우리 멘토 영어학이라든가 또는 빌드업들이 굉장히 전통이 있는 사실 강의들입니다. 책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정말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소개드릴 수 있는 강의이지만 올해 저희가 이 강의를 다시 제가 한 4년 전에 마지막에 했었거든요. 이 강의를. 다시 한번 넣는 이유는 여러분들께 그 무엇보다도 지금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마 훨씬 더 많아졌을 거예요. 코로나가 2년째 지속이 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께서 학원에서 나와서 하는 이 인텐서티가 많이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행히 여기서 직강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마음에 큰 결심을 가지고 오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뭔가 같이 끌어주고 잡아당겨주는 힘이 좀 더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드시 올해에는 여러분들과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피드백을 하는 강의를 넣어야 되겠다라는 저희 위태 박사님 말씀이 또 계셨었고 저도 다시 여러분들과 좀 새로운 방법으로 또 피드백을 어떻게 기왕에 우리가 여러 디지털 미디어들이 있으니까요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고 이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간단히 들어갈 텐데요. 이 슬라이드는 별건 아닙니다.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텍스트에 대한 접근, 물론 여러분들 책이 있으시겠지만 가끔 제가 마크를 해야 할 때 제가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슬라이드를 준비를 한 거니까요.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자, 답안 쓰기 능력을 공략하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독해 논리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2S2R에서 제대로 가지고 가셔야 돼요. 자, 그 독해 논리가 왜 필요한가? 그리고 또 그것이 여러분들의 진짜 답안 쓰기로 트랜스퍼가 될 수 있는가?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사실은 별건 아니에요. 연습이 필요할 뿐입니다. 자, 이 연습의 과정에서 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은 했었는데요. 지난 OT에서. 여러분에게 조금만 더 레셔널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은 다양한 영어 지문 텍스트들을 리딩을 해오셨어요. 지금까지. 그것이 수능이었을 때도 있었고 대학 안에서 치른 어떤 시험일 때도 있었고 또 그냥 재미로 읽는 소설일까 또는 재미로 읽는 영어 텍스트였을 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영어 텍스트를 읽는 데에는 그 목적과 이유가 다르죠. 그렇죠? 각 시험의 목적과 이유도 살짝 다릅니다. 자, 우리가 수능에서 배웠던 독해 전략들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기억을 하시겠죠. 자, 그 부분을 생각하셔도 우리 이 리딩 지문을 읽는 것과 상당히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2S2R 독해 논리에 대해서 배우시면서도 이 부분은 좀 내가 수능할 때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용했던 전략들이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각 시험은 각 시험의 논리가 조금씩 다르죠. 여러분들 토플 시험 보신 분 계시죠? 수능과 논리가 약간 다릅니다. 그렇죠? 물론 토익 시험 보신 분도 계십니다. 탭스도 있을 거고. 다 영어 역량을 요구하지만 또 지문의 레벨이 어느 정도 약간의 차이를 두고 다르지만 각각의 시험이 약간 달라요. 그렇죠? 어떤 능력을 요거를 캐치를 잘 해내는 게 여러분들이 좋은 답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능력을 넓게 늘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공략하라고 얘기해야 될 것은 이 시험에서 원하는 답안은 무엇인가를 이해를 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얼마나 연습을 하셨느냐의 문제는 사실 상당 부분 여러분들의 문제가 됩니다. 자, 요 놈이 네, 피디님.
어떤가요? 끊어주세요, 나중에. 자, 우리의 시험은 지난번 제가 OT에서도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주관식이에요. 주관식이고 아주 특별한 목적성을 가진 주관식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답을 알았다고 해서 전체 다 만점을 받으라는 법이 없어요. 왜냐? 시험에 채점 원리가 존재를 합니다. 경쟁 시험이기 때문에 그 채점 원리에 따라서 맞는, 물론 어느 해는 조금 물채점이 있고 어느 해는 조금 불채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험생들의 답안 썼던 내용의 상태에 따라서나 또는 평가원의 문제일 때도 있습니다. 있지만 어떤 답안을 분명하게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넣기를 요구하는 시험이에요. 자,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가면서 이 시험의 논리를 이해를 시킨다. 연습을 통해서 이 답안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 우리 교원 임용 전공령의 답안이다 라는 부분의 논리를 잊지 말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수업을 한다라는 부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리딩과 라이팅에서 여러분 공히 양쪽에 반드시 요구되는 스킬들이 있어요. 날리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도 교수법이나 영어 학에서 어느 정도 배우시는 내용과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리터러시 교육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EFL, 그래서 여러 가지 저도 논문을 읽어보지만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공이 필요한 언어적인 능력이 언뜻 생각해보면 나오겠죠. 여러분들도 학생을 가르칠 입장이니까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 semantic lexical 레벨에서의 knowledge,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손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여러분들이 뭐가 많아야 돼? vocabulary가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vocabulary 레벨의 knowledge가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은 뭐예요? morphosynthetic 레벨의 knowledge.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뭘 제대로 쓸 수 있어야 돼요? 문장을 구사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다양한 문장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구사를 하실 수 있느냐의 레벨입니다. 이게 reading, writing에서 공이 필요한 능력이에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여기 pragmatic 뭐라고요? discourse level of knowledge가 되어 있죠. 무슨 얘기냐? 문장을 그냥 만들어만 놨다라고 해서 그 문장이 이 전체 맥락에서 beyond sentence 레벨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고, 그렇죠? 어떤 의미로 쓰였고 어떤 담화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어 하는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는 내가 만들어 낼 것인가, 라이팅이면. 자, 이것이 공이 중요한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물어보자. 우리 시험의 특별한 목적,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영어 전공자라는 특수한 상황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지금 논문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게 뭘까? 많이 필요해. 아무래도 더 필요해. 물론 다 필요하지. 그죠? 근데 내가 조금 이 부분을 조금 강화해야 답쓰기가 좀 편리할 것 같아. 빠르게 좀 나올 것 같아. 뭘까요? 제 경험에는 여러분들을 만났던 그래도 렉시컬이에요. 그래도. 근데 사실 이게 제2외국어에서는 거의 대부분 그래요. 솔직히. 왜? 우리가 써야 되는 이 synthetic 레벨이라는 것이 상당히 정해져 있고 단순해요. 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아,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문장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서 집어 넣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시게 될 거예요. 별로 어려운 문장을 다양하게 구사하라는 게 아니다. 복합문, 단순문 막 잘 구사해서 멋진 문장, 이거 아니야. 그죠? 단순한 어느 정도의 신테틱 룰이 있어요. 우리가 써야 되는 레벨. 왜? 답안이니까. 길지도 않은 답안이니까. 그죠?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렉시컬 레벨에서 자꾸 리딩에서 걸리고 쓸 때 어떤 단어 쓰지 자꾸 걸리고 불편하고 한데 사실은 있어요. 요거를 많이 늘려놓으신 것, 특히 지금 145 레벨에서는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재밌죠? 나중에 여러분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 그 다음 pragmatic discourse knowledge라는 거 제가 beyond sentence 레벨에서 지금 우리가 어떤 이해를 하고 있는 거, 어떤 내용을 전달하려고, 아무래도 우린 답이 정해져 있어. 지금 쓸 내용은 이미 알았어. 그 중에서도 어떤 내용에 대해서 딱 집어서 쓰라고 얘기해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답을 알기만 하면. 문제는 이제 리딩할 때 이걸 이해해 먹기가 조금 어려운 케이스들이 있다 이거지. 영어 능력이 조금 떨어질 때. 자, 그럼 우리가 빌드업 해 나가시면 되는 거고. 다음 보면
이게 최근에 아주 핫한 논문에서 꺼내온 거야. 제가 보자. 다음 보면 뭐냐면 이걸 링거스틱 레벨이 중요한데 Metacognitive Knowledge of Text Characteristics 되게 어렵게 써놨죠. 메타야, 메타. 메타인데 텍스트의 특성에 따른 Metacognitive Understanding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거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 각 텍스트의 특성에 대한 메타적인 여러분들의 인지 이해인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2S2R로 각 지문의 형태, 패턴, 어떤 종류의 논리 구조를 갖고 만들어진 지문이냐를 보시는 거예요. 아, 얘는 뭔가를 argue하는 거야. 아, 얘는 어떤 연구 결과를 지금 설명하고 있구나, 나한테. 그죠? 아, 요 지문은 purpose가 이거야. 아, 요 지문은 시리즈로 이그젬플을 대고 있어. 아, 요 지문은 시간 순으로 나한테 이 에피소드를 설명하고 있어. 이죠? 요거를 지문 패턴을 자꾸 보시면 여러분들이 딱 파악을 하게 돼. 그죠? 요게 바로 메타코그니티브 날리지예요. 이 텍스트가 뭐냐? 뭐 이것까지 필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 왜? 유희태 선생님께서 설명 잘 해주셨을 거예요. 왜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지.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특히 우리 시간이 없어요. 자,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생각보다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자, 지문의 구조를 빨리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 연습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라이팅을 접근을 한다. 요 능력이 다 같이 필요하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전히 여러분들은 렉시컬 레벨이 대단히 많이 요구가 된다. 세멘틱 레벨은 별로 어렵지 않다. 이 상황상. 오히려 pragmatic discourse 레벨, 사실 이거는 연동을 해요. pragmatic discourse와 metacognitive한 레벨은 이 지문은 이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애야. 요거는 자,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같이 배워 나갈 거라라는 얘기를 우리가 드리고 싶고, 자, 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왜 우리가 논리적으로 많이 읽는 게 중요하다라는 전략은 다 이해를 이제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거에 더불어서 당연히 많이 쓰셔야 되고요. 또 하나 모범 답안과 계속 비교하시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들 피드백이 제공되지 않았을 때에는 모범 답안과 비교를 하셔야 되고, 제가 여러분들의 모든 라이팅을 피드백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매주 어느 정도는 좀 보고 싶다.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나니 엉뚱하게 평면도가 나오는 거죠. 자, 선생님 되실 분들이니까 대체 이 앞에 선 선생이 어떤 의도로 강의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지 의도가 이해가 가지요. 그렇죠? 자, 어떤 의도냐 하면 제가 시간이 부족하다 그랬어요. 자, 2S2R의 논리는 집 짓기와 비슷하다고 유희태 선생님이 얘기하셨나? 또는 집을 설계도를 잘 이해하는 거. 어떤 건축물의 구조를 빨리 이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거 보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얼른 보이진 않아. 이게 각 건축물이 대체 어떤 종류. 하나는 상업시설인 것 같고, 하나는 되게 동양적인 구조고, 한국 아파트. 하나는 되게 서양적인 구조예요. 자, 하나는 이건 리빙룸하고 키친만 있는 거야. 자, 각각의 용도가 다른 건축물의 평면도예요. 이거 건축 전공한 사람들이 보면 이거 뭐뭐가 어디에 설치돼 있고 왜 있는지 금방 알걸? 그죠? 왜? 이걸 계속 보고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거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각각의 지문을 보시면서 연습을 통해서 딱 지문을 보면 여기엔 어느 정도 구조의 핵심이 되는 안방이 들어있겠다. 그죠? 어디쯤에 화장실이 들어있겠다. 리빙룸 사이즈는 어느 정도인 것 같아. 부연 설명은 좀 길어, 얘는. 부연 설명이 짧아. 이런 내용들이 팍팍 보이셔야 돼요. 팍팍 보이시면 그때부터는 속도가 납니다. 확실하게 속도가 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얘들이 어디에다가 뭘 설치했는지 논리가 있어, 나름대로. 레셔널이 분명히 있거든요. 남쪽에 어디냐? 창이 어디냐? 우리 지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답이 어디 있느냐는 레셔널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게 아주 제로 베이스는 아니야, 이미. 그죠? 많이 해보셨어요, 실은. 수능을 통해서 해보셨고, 지금까지 공부를 하시면서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연습을 한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긴 얘기를 앞에 빨리 했어요. 자, 우리가 지문을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자, 여러분, 좀 우리 지문을 한번 볼 마음의 준비가 되셨죠? 그죠? 자, 마음의 준비도 되셨을 거고, 또 실제로 손도 좀 준비가 되셔야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씩 쓰실 시간을 주려고 노력을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쓰신 것들을 바탕으로 저한테 보낼 것도 만드시고, 이렇게 하시기를 제가 한번 유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와, 이게 마스크 쓰고 수업해보신 분 계시죠? 이 중에 혹시? 기간제 선생님도 계시고, 그죠? 아니면 또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장난이 아니에요. 마스크 쓰고 수업하는 게. 전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그동안에도 수업은 했지만 줌 수업을 주로 했어요. 줌 수업을 하거나 온라인으로 이제 모듈러 강의를 찍는 일을 했으니까 이거를 쓰고 이 공간 안에서 히터 안에서 더군다나 이제 유희태 선생님이나 박현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셨는데 학생들 얼굴을 못 보고 표정을 못 본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학생들 반응을 봐야 되는데, 그죠? 자, 그 부분이 좀 어렵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숫가루를 열심히 마셔가면서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OT에서 요구했던 것은 일단 2S2R을 많이 진행하진 않았으나, 그죠? 각 지문을 한번 2S2R적인 방법론으로 그런 눈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자. 오시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고 중요한 부분은 그냥 그 정도를 해오셔라. 뭘 해오시냐면 구문과 단어 정도를 한번 좀 봐오셔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 구문과 단어는 좀 봐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첫 번째 1번 지문을 보시면 뭐 별로 안 어렵네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접근성을 위해서도 또 1번 지문을 이렇게 넣기는 했는데요. 자, 1번 지문은 대답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아요. 자, Once upon a starless midnight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뭐 owl도 나오고, 그렇죠? moles도 나오고, 그렇죠? 다른 새들도 뭐 나오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종류의 글을 보통 뭐라고 합니까? 뭐 이솝빛은 우화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패러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보통 패러블이라고 부르는 종류의 글이에요. 가끔 나옵니다. 가끔 문학과 일반 영어의 어떤 그 중간선상 어디쯤에서 좀 나오는 느낌으로 나오고요. 읽으시긴 쉬워요. 그렇죠? 읽기에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블랭크를 맞추는 건 또 다른 레벨의 문제고요. 좋은 프랙티스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읽으실 수 있으면서도 이 여기에 나온 우리 블랭크 문제는 굉장히 정곡과 핵심을 찌르는 문제입니다. 요거를 잘 맞추시는 걸 시작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앞으로 쓰는 토픽 센텐스나 메인 아이디어 센텐스 이렇게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자, 비록 패러블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스토리텔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굳이 서머리 시험을 대비해라 이렇게 해서 시키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수업에서 또 하나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모든 지문을 다 제가 거기 오른쪽에 보면 5번에 paraphrase 하라고 그랬죠. The passage라고 돼 있죠. 다 paraphrase 해보시기 바래요. 일종의 서머리를 해보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 유형의 그 서머리하고는 좀 달라요. 이런 지문들은. 이런 지문은 서머리 하라고 나오진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연습을 전에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머리의 부적절한 지문들도. 왜냐? 우리 시험에는 읽다가 우리가 5번에서 다룰 것 같은 딱 떨어지는 서머리가 주로 나와요. 아주 깨끗한 서머리. 요거는 이렇게 서머리 하면 돼. 연습 많이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렇지만 그렇게만 연습하시면 조금만 뒤틀려도 여러분들이 당황해요. 실제로. 이런 지문은 기존에 내가 했던 거랑 좀 서머리 다른데 지문의 논리가. 지문의 패턴이 좀 다른데 얘는 어떻게 서머리 하냐? 이러고 마음의 불안감을 가지시면 시험 전체에 영향을 미쳐버려요.
그러니까 다양한 지문, 어떤 지문이 나와도 심지어 약간 써머리 부적절한 애가 나와도 계속해서 메인 아이디어를 끌어내고 하나의 한 문장으로 메인 아이디어를 끌어내고 서포팅 디테일즈들을 내가 여기서 몇 개 정도 뽑아서 쓸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연습할 때.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연습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단어나 또 신택틱 어빌리티를 확장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연습이거든요. 가장 좋은 영어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꼭 해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같이 또 해볼 거예요. 어떤 단어를 쓰면 좋을지. 자, 그래서 한번 이거 읽어봅시다. 읽어보면 어렵지가 않아요. 쉬워요. 자, Once upon a starless midnight, there was an owl who sat on the branch of an oak tree. 그죠? 전형적인 패러블입니다. 자, 부엉이 한 마리가 오크 트리에 앉아 있었대요. 가지에. 자, two ground moles. ground moles는 두더지들이죠. tried to slip quietly by unnoticed.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 다양한 레벨에서 지금 영어를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읽으시는 연습을 드려야 돼요. 자, sleep quietly by, 보통 pass by, 그죠? 한다는 얘기는 뭐 한다? 지나간다, 옆으로 간다, 그죠? pass by, sleep by, 살짝 지나가려고 해요. unnoticed,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 들키고, noticed 되지 않고, 이렇게 됩니다. You said the owl, you said the owl, 이렇게 얘기합니다. Who, they covered, 이렇게 됩니다. 자, they는 two moles, 그랬더니 who 그랬어요. 그랬더니 cover는 여러분들 어떤 단어지? 굳이 사실 이런 단어는 시험에서 만나면 하나도 긴장은 안 하겠지, 그렇죠? 우리가 그냥 렉시컬을 늘려놓는다라는 얘기죠. cover하면 벌벌 떨다. 유사한 단어 뭐 있어요? 많지. 제가 계속 이렇게 유의어를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캐블러리를 어떻게 공부해 오셔야 되느냐? 유의어를 늘리셔야 돼. quiver 알죠? tremble 하죠? 또 뭐 있어요? shake 하죠? 이런 식으로 계속 늘리셔야 돼. 이건 핵심 단어는 여기는 아니지만 그래야 쓰실 때 반복 안 하고 계속 쓸 수가 있어요. 단어도 빨리 늘리고. In fear and astonishment. For 왜냐 하면 they could not believe it was possible for anyone to see them in that thick darkness. 어렵지 않죠? 자, 누구예요? 하고 fear and astonishment. 공포와 두려움으로. 그죠? 놀라움으로. 물어본 이유가 for 여기서 접속사 어떻게 쓰였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죠? 왜냐하면 이유입니다. 믿을 수가 없었다. 누구든 간에 이 깜깜한 darkness 안에서 그들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얘들 입장에서는 대낮에도 안 보이는데 밤에 누군가를 you 하고 봤다라는 것은 너무나 놀라웠다. 그들의 특수한 사정이죠, 지금. You too, said the owl. 그랬어요. You too. 너네 둘 말이야. 자,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좀 센스가 있는 분들은 느끼시기 시작할 거예요. 이 아울이 하는 말이 you. 그렇죠? Who, you too. 이 대부분이 사운드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동물이 사실 내는 후후. 그렇죠? 아울이 내는 투투. 이런 사운드거든요. 지금 그겁니다. 자, 뒷걸음질 치면서 쥐를 잡는 격이에요, 지금. The moles hurried away and told other creatures that daddy야를 말했죠. 그렇죠? The owl was the greatest and wisest of all animals. 자, 여기에 이 아울을 판단하는 첫 번째 설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읽으실 때 체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있는 거 제가 알아요. 마크하는 거. 특히 수능 공부할 때 그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은 좀 달라요, 상황이. 왜? 핵심 부분 마크를 좀 해놓으셔야 그걸 떼어다가 나중에 라이팅에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 부분은 좀 마크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animals라고 해서 because you could see in the dark, answer any question. 자, 깜깜한 데서도 보고 그 다음에 아무 질문에나 대답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자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상황이. 자, 어처구니 없는 좀 우스꽝스러운 상황이죠. 자, 그랬더니 I'll see about that, said a secretary bird. 자,
여기 무슨 뭐 수석 비서관 같은 그 동물들 집단에 이 새가 있나 봐요. 아, 내가 좀 알아볼게. I will see about that. 내가 좀 보지 뭐. And he called on the owl one night when it was again very dark. 다시 call on the owl 했습니다. 자, call on이라는 표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뭐 흔한 표현 중에 하나지만 또 우리가 자주 사용은 안 하는 수도 있습니다. 자, 그 owl한테 뭐 했어요? call on 하면 visit 했다는 뜻입니다. call on, 방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방문에 두 번 나와요. call on이라는 표현. One night when it was again very dark. 그랬더니 질문을 다시 던지는 거죠. How many claws am I holding up? 자, 내가 내 발톱 중에 몇 개를 holding up 하고 있냐, 몇 개 들고 있는 것 같아? 밤에 물어보는 겁니다. 아울이란 놈은 원래 밤에 잘 보지, 그러죠? 자, 그랬더니 two said the owl. 자, 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자, 그랬더니 and that was right. 얘가 지금 두 개를 보고 한 답이야. 그냥 소리 낸 거야.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두 개를 봤어? 그냥 소리 낸 소리야. 투투. 그냥 소리 낸 거야. 어쩌다가 맞춘 거야 지금. 자, said the owl and that was right. Can you give me another expression for that is to say or namely? 자, that is to say, namely 무슨 뜻? 뭐 다시 말하면, 그치? 즉 이런 뜻이잖아요. 말하자면 즉 as the secretary bird 그랬더니 to wit 그랬어요. to wit 그랬습니다. to wit 다시 말하자면 즉 이런 뜻이죠. to wit said the owl. Why does a lover call on his love? 자, 뭡니까? 왜 a lover가 call on his love, 자기의 사랑하는 상대, 그치? My love 하잖아요. 내 애인에게 call on 뭐 한다고? 왜 찾아가냐? 어? 왜 애인이 자기 좋아하는 사람한테 찾아가냐? 그랬더니 얘 답이 to woo 이렇게 했죠. to woo 역시 그냥 owl의 사운드입니다. 맞죠? 자, 구애를 하려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said the owl. The secretary bird reported that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the owl was indeed the greatest and wisest animal. 실제 그렇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In the world. 동물 월드겠지. So they sent a messenger to the owl and asked him to be their leader. 자, 봅니다. 리더가 돼달라고 한 거예요. 자, 여기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결정적인 이벤트가 발생을 여기서 한 거죠. 자, 그랬더니 when the owl appeared among the animals, it was high noon. 자, 시간적으로 바뀌었어. 언제로? high noon으로. 뭐와의 컨트라스트입니까? Starless Midnight과의 컨트라스트지, 상황상. 그죠? 자, 컨트라스트로, 요렇게 지금 여기에서 반전이 된다라는 구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짧고 이해하기 쉬운 패러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야기는 작가의 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디자인에 의해서 컨스트럭트 되게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랬더니, and the sun was shining brightly. 완전 세팅이 달라졌어. He walked very slowly, which gave him an appearance of great dignity and importance. 자, he walked very slowly. 왜 천천히 걸었을까? 안 보여서, 잘 안 보여가지고 천천히 걸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러니컬하게도 great dignity and importance. 이게 만약에 문학 문제였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아이러니가 어디 있냐고 찾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거 아이러니의 이그젬플입니다. He is God. 야, 저 신인가 보다. 자, 동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screamed. hen, 닭이 그러죠. So they followed him wherever he wanted. 자, follow를 하는 거야. And he began to, 어디야, 그죠? And when he began to bump into things, they began to bump into things too. 자, 여기서부터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렇게 구조화를 하시라 이거야. 나 예를 보여준 거지. 자, 여기까지는
miscommunication이었어요. 또는 misunderstanding이었어. 그쵸? 여기까지는 miscommunication, misunderstanding이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얘들이 follow를 하고, 자, ironical하게 follow를 하고 그 다음에 물건에 부딪히니까 자기들도 부딪혀. 안 보여서 부딪히는데 지들이 왜 부딪힐까? 그지? 자, 여기에서부터는 뭔가 바보스러운 게 보여요. 그쵸? 뭐라고 나 이거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나중에 전략적으로 이렇게 쓰시라고 쓰는 거야. 나중에 지문 옆에다가 쓰는 거. 바보라고 써도 돼. 블라인드라고 써도 돼. 뭐라고 쓰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키워드를 옆에다 쓰시라고요. 쓰시면 나중에 그거를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어내기가 쉬워요. 핵심 부분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얘들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네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They followed him blindly too. 자, 그러면서 핵심 단어가 보입니다. blindly 하게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 miscommunication은 그게 내 잘못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치? 근데 여기서부터는 blindly입니다. 그죠? Finally, he came to a concrete highway. 어딘지 아시겠죠? 이게 하이웨이, 고속도로, 콘크리트로 된. And he started up the middle of it. Start up이라는 거는 들어가서 걷기 시작했다라는 뜻이에요. Start 뒤에 walking이 됐든, start singing이 됐든 그 행위에 대한 부분을 그냥 살짝 제거한 겁니다. 들어가서 걸어 들어갔다라는 얘기니까. And started up middle of it, and all the other creatures followed him. 그렇죠? 그랬더니 presently 그때 그 당시에 the secretary bird who was acting as outrider. 자, outrider 엄청 중요한 단어는 아닙니다만 이런 거야. 자, 우리 외국에 보면 여왕이나 대통령이 이렇게 행차를 합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말이었지. 말을 타거나 오토바이를 타거나 한 경찰들이 앞에서 경호를 하고 먼저 가죠. 차를 따라갈 때. 그죠? 그걸 outrider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 경호 인력.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여러분들 보셨을까 몰라. 몇 년 전에 김정일 누구냐? 대표냐? 대통령이냐? 김정일 씨. 그지? 북한에. 그분 왜 왔을 때 판문점에서 문재인 씨랑 만났을 때 왜 차 옆에 경호 인력이 이렇게 뛰어가는 거 본 적 있어요? 그죠? 이게 지금 그쪽 동네 outrider입니다. 그러니까 경호 인력인데 앞에 나서는. 자, 이거 outrider라고 하고요. 단어 보신 거고, 걔가 observed a truck coming toward them at 50 miles an hour. 빠른 속도로 오고 있는 거야. 트럭 한 대가 고속도로에서. 자, 어떤 상황입니까? 위기 상황, danger, 위험합니다. 자, 그랬는데 and he reported to the owl. 자, 리더한테 리포트를 하는 겁니다. There's a danger ahead. 이렇게 됩니다. 자, danger. 제가 왜 동그라미 치는지 알겠어요? 각 지나오면서 핵심이 되는 단어들을 제가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니까. 이건 멀티플 초이스가 아니잖아요. 객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든 꺼내서 여러분들이 아웃풋을 내야 된다고. out of nowhere에서 내면 안 돼. 머릿속에서 아무거나 내면 안 돼. 이 중에서 핵심이 됐던 것 중에 꺼내서 내 답에 인코퍼레이트를 해야만 여러분들 답안이 진짜 모범 답안과 비슷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걸 체크하자는 거야. Said the secretary bird. 그랬더니 to wit? 그랬다고. 자, 온다고요. 그랬더니 얘가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침착해 보이잖아. 그러죠? To wit. 그랬더니 said the owl. The secretary bird told them, aren't you afraid? 겁 안 나세요, said he. 그랬더니 who? said the owl calmly.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이는 게 없는 놈이거든. 지금 그죠? 뵈는 게 없으니까 겁 안 나세요? 그랬더니 누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뭐가 겁나? 누가 겁나는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said the owl calmly for he could not see the truck. For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He's God. Cries all the creatures again and they were still crying. 자, 다들 그렇게 소리쳤지만 결국은 다 같이 울고 있었다. 운다라는 것이 이제 고함을 지르고 있어요.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When the truck hit them and ran them down. 그죠? 쳐서
다 넘어뜨리고 가버린 거죠. 마지막 문장이 Some of the animals were injured, but most of them, including the owl, were killed.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어디에 마크를 하셨는지가 대단히 제가 궁금해요. 제가 같이 따라왔지만 실제 읽으셨을 때 집에서. 자, 아마도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울에 대한 판단, 그죠? 그 다음에 리더가 돼달라고 했던 부분, 그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블라인들리 그 다음에 팔로우 합니다. 그 다음에는 데인저죠, 그죠? 위험입니다. 죽거나 다치거나. 요렇게 지금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죠? 읽기는 쉽지만 실제로 구조를 보시면서 읽어야 된다.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었던 것은 옆에다가 핵심이 되는 부분들을 적어두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대단히 중요해요. 자, 저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보니까 put themselves in danger. 이게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보니까 제 옆에. 그러니까 빠르게 이렇게 마크를 해두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어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없네요. 보니까. 자, 문제를 한번 보세요. 거기 같이 해봅시다. 자, commentary를 complete 해라 by filling in each blank with one word from the passage. 이렇게 많이 나와요. 나오고 if necessary, change each word form 합니다. 단어의 형태는 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부사를 형용사로, 형용사를 동사로, 명사를 형용사로, 형용사를 명사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메인 아이디어 쓰는 데는 뭐 대단히 도움이 편리하게 되죠. 자, 보십시오. The animals in this passage symbolize, 맞죠? People who give their blank trust to anyone, 그치? Without having good reasons. 이렇게 됩니다. 자, blank trust니까 1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 품사적으로 보면 일종의 형용사적인 것이 들어간다. 그렇죠? 형용사적인 것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형용사만 찾는 사람 바보야. 알죠? 왜? 어떤 품사도 형태를 살짝 바꿔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맞죠? 자, 그러면 어떤 트러스트를 준다? Without reason. 자, without reason이 여러분들 그 논리 연습 많이 하시잖아. 수능 볼 때도. 앞에 뭐 1번 블랭크에 뭐 들어가고 2번 블랭크에 뭐 들어가고 이런 거, 그쵸? 그랬을 때 이 문장에서 왜 여기는 네거티브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포지티브 이런 거 하잖아. 맞죠? 앞뒤 관계가 있단 말이죠. reason이 없이 별 좋은 이유가 없이 트러스트를 줘. 그럼 여기엔 나쁜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렇죠? 분명하게 네거티브가 들어갑니다. 그 중에 뭐가 들어가느냐의 문제겠지. 자, 그 다음 The owl stands for a person who becomes a 또는 an, 그죠? accidentally based on bad communication. 자, 이렇게 돼 있네요. 맞죠? stand for 무슨 뜻이다?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지 뭐. 이건 여러분들도 많이 라이팅에 쓰셔야 되는 거지. 무슨 뜻? 의미한다 또는 상징한다 이런 뜻이지 뭐. 그죠? 자, stand for 이런 뜻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쓰실 단어. 자, 그럼 우리 단어 거기에서 어떤 트러스트를 줬다. 트러스트의 레벨의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진행이 돼요 지금? reason 없이 트러스트를 줘서 바보, 이디엇들. 맞지? 자, 여기에서 이유 없는 트러스트를 줬다라는 얘기는 뭐랑 연결이 되면 가장 좋다? 단어. 블라인드와 연결되면 가장 좋다. 이유가 없다. 본 이유가 없다. 맹목적인이라고 얘기하잖아. 그지? 맹목적인이란 얘기가 됩니다. 다음 부분. owl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어떤 person이다. 자, 어떤 person who becomes a 어쩌구가 됐어. accidentally. 우연히. 그치? 사고로 이유 없이랑 여전히 같은 얘기예요. 자, 그렇죠? accidentally 무엇이 됐어? 리더가 됐다라는 얘기가 정확히 맞죠. 핵심이 됐던 이야기들과 괴를 같이 하는 걸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문제에서 좋은 문제일수록 지금 우리 문제는 제가 OT에서 설명했지만 조금 더 쉬워요. 실제 문제보다. 하지만 좋은 문제일수록 절대 핵심을 물어봅니다. 전체 패시지의 핵심이 되는 내용들. 좋은 문제들은 주변에 변죽을 울리는 문제를 묻지 않아요.
전체를 이해했을 때 아는 것을 물어봅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건 좀 더 그냥 빼서 쓰기 쉬운 걸 조금 더 에임을 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지금 핵심이 되는 얘기들을 요 코멘트에서 물어보고 있죠. 자, accidentally 이거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맞죠? 자, accidentally하고 좀 비슷한 표현 뭐가 있을까요? 유의어로 한번 확장을 해보시면 우연히, coincidentally 이런 거 있죠. 그죠? 이 상황에서는 mistakenly 이런 상황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제가 왜 이걸 묻겠어요? 여러분들이 쓰실 가능성이 있으니까 묻는 겁니다. 지금 써보실 가능성이. 자, 그렇게 됐고요. 오답 또는 정답을 쓴 이유 여기다 뭘 쓰지? 이거 고민하지 마세요. 이거는 뭘 쓰냐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밑줄 그었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마크를 각 핵심 섹션에다 했는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잘 했는가? 요걸 체크하라는 얘기입니다. 구문과 어휘 우리 다 봤고요. 자, identify the main idea. 이거는 조금 결이 다른데 identify the main lesson을 한번 적어보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직접. 제가 이걸 줄게요. 큐를 차라리. 레슨이니까 이렇게 시작하자. 큐를 주면 시작하기가 좋지. Don't, do not으로 한번 시작해 보세요. 자, 사실 시작만 해놓으면 요 정도 분석을 해놓잖아요. 별로 쓰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죠? 왜냐면 많은 여러분들이 익스프레션과 단어를 이미 뽑아놨기 때문에. 그죠? 넌 뭐라고 할까? 이런 연습을 좀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한두 개는 여러분들이 쓰도록 시켜야 되니까 제가 써서 제출하게 해야 되니까 제가 다 같이 가지는 않겠지만 한두 개는 같이 어떻게 그럼 단어를 조합해 볼까? 이렇게 시키고 do not 뭐 하지 말라고 할까? 이거 항상 동사를 뭘 추출하느냐가 핵심이지. 중요하지. 메인 아이디어 쓸 때 그지 않아요? 메인 아이디어 쓸 때 있잖아요. 처음 주어를 뭘로 선택하느냐 하고 동사를 뭐로 선택하느냐만 끝나면 뒤는 다 끝나요. 사실은. 내용만 읽으면. 거기서 살짝 버벅거리는 거야 우리가. 어렵잖아. 두난 뭐 할까? 이거 어떨까? 우리 조금 아까 코멘터리를 읽어서 그쵸? Do not trust what? Do not trust an owl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그치? 이거보다는 우리 메인 아이디어 레슨은 generalize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Do not trust 누구? trust 아니면 do not trust, not give your trust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그치? 이게 한번 비슷하게. 또는 loyalty 이렇게도 되겠다. 그치? 이렇게 자꾸 표현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야. Do not trust, do not give your trust to 누구? A wrong leader 이렇게 써볼까요? 다른 표현들도 가능하죠. 뭐라고 쓸까요? To a wrong leader. 그 다음에 왜?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그치? 또는 여러분들 or도 쓸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여러분 레슨을 쓰는 거니까. Do not trust or do not give your trust to a wrong leader. Otherwise 뭐라고 쓸까요? You will 뭐라고 제가 저기 쓴 것도 있잖아. 그치? You will put yourself in great danger. risk 이런 것도 되겠죠. Or you'll put your life 이런 것도 되겠고, 그치? Yourself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베리에이션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의 답은 하나면 되니까. 하지만 어떤 표현들을 써야 되겠다가 조금 팍팍 튀어나와줬으면 좋겠지. 그죠? 잡아낼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이렇게 연습을 했거든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좀 쉬운 질문을 우리가 시작을 했어. 항상 어떤 주어로 시작을 할까? 또 어떤 표현을 갖다 쓸까? 여기서 읽을 때 찾아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실 것. 기본적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패러프레이즈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시작하실 때 나는 이렇게 했어. 예를 들면 이게 뭐 나중에 제가 드려도 돼요. 다 모범 답안 필요하시면 다 드릴게요. 자, the animals in the parable mistakenly 나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 패러프레이즈. 자, the animals in the parable mistakenly 나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구성해 보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몇 문장으로. 그렇죠? 자, 제가 지금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지 하나의 샘플을 보여드린 거예요. 가장 쉬운 걸로. 자, 우리 두 번째 거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걸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제가 OT 때 뭐 굳이 다 다루진 않았지만 문제 형태가 이런 것들이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넣었던 그 질문이에요. 좀 OT를 보시면서 자세히 보신 분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한번 보시죠. 이 질문은 obviously 패러블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어렵습니다. 좀. 자, 이 질문은 사실 미학 이론에 관계된 질문이기도 하고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미학이나 예술 이론에 대한 부분들은 자주 출제되는 테마, 띠임 중에 하나예요. 자, 조금 짧지만 쉽진 않습니다. 자, 얘는 그렇게 문제가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냐면 fill in the blank with one word from the passage라고 해서 여기 블랭크가 하나 있어요. 요거 하나 채우는 거랑 if necessary change the word form 하고 then explain why. 자, 이 문제가 중요하지. 이 좀 문제를 근데 조금 쉽게 냈어요. 전체를 아우르기도 하지만 딱 어느 타겟을 보면 잡을 수 있어요. 이 정도는. Why poetry is more elevated form than history according to Aristotle. 그치? 아리스토텔레스의 미학 이론을 살짝 가져온 그런 질문이에요. 자, elevated는 알지? 무슨 단어인지? 그렇죠? elevate 무슨 뜻이에요? 엘리베이터처럼 올리는 거죠. 그죠? 조금 더 위쪽에 고양된 이런 얘기죠. 자, 동의어 여러분들 좀 생각하실 수 있을까? 동의어 사실 중요해요. 다양한 동의어들 여러분들이 틱틱 꺼낼 수 있는 건. 자, promoted 어떨까? 또는 이런 건 좀 쉬운데 upgraded 어떨까? 그쵸? 조금 어렵게 갈까요? exalted. exalt라는 표현 아시죠? 뭐 교회 다니신 분들은 뭐 이런 표현도 미국에서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을 이렇게 올린다 뭐 이런 표현 하는 것도 있어요. exalted. 자, 올린다. 뭐 손쉽게 raised. 뭐 이런 표현들. 동의어입니다. 여러분이 쭉쭉쭉 늘려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얘네들도 좀 편하게 다가와, 점점 더. 왜 그런 포에트리가 히스토리보다 더 고양된, 더 높은 형태냐라는 걸 묻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여기. 그 부분을 일단은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그걸 한번 읽어보시게 될 거고. 봅시다, 한번. 자, art is defined by Aristotle as the realization in external form of a true idea. 이렇게 됩니다. 아트로 시작을 합니다. 생각보다 일단 포에트리로 시작은 안 했어요. 그렇죠? 아트는 정의가 되었다. by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realization으로. 자, 재현이라고 보통 합니다. 재현. 그치? 재현입니다. in external form. 자, 말하자면 뭐의 재현이냐면 true idea의 재현이야. 진실된 아이디어, 진실함, truth라고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앱스트랙한 얘기지, 추상적인 얘기죠. 일단은 우리 핸들을 해보자고, 이대로, 그죠? 외재적인 형태로. 자, truth라는 건 대단히 추상적인 거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것이 외형적인 형태로 재현이 된 거다. 이것이 아트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definition이에요. define이에요. 이제 우리 이걸로 시작을 해요. And is traced back to that
natural love of imitation. 자, 봐요. 그래서 그거 art는 traced back. 자, 어디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냐면 natural love. 뭐예요? 우리의 자연적인 애정, 끌림, 뭐에 대한 of imitation. 자, 이미 읽어보셨겠지만 이 imitation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거야. 그지? 반복되는 건 키워드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트위스트와에서 이미 그 정도를 했을까? 한 주인데, 그죠? 했을 것 같은데. Which, imitation, which characterizes human. 자, 그럽니다. Natural love of imitation. Natural love of imitation이 모방하는 걸 좋아하는 게 뭐래? 인간을 characterize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면 define 한다라는 거야. 인간을 규정한다. 인간의 특성이라고 얘기되는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인간은 imitation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And to the pleasure which we feel in recognizing likeliness. 자, 이거 같은 얘기입니다, 실은. 자, traced back, 어디로 traced back to 하냐면 첫 번째 natural love of imitation, 그죠? 그 다음에 and to 어디로? pleasure, 즐거움, 기쁨. 비슷한 얘기지 뭐. To the pleasure which we feel in recognizing like. 서로 비슷한 걸 보면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거야. 그런 얘기 하잖아. 사람들은 자기랑 비슷한 사람을 봤을 때 또는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을 봤을 때 제일 편안하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다른 나라 가거나 영 다른 행동 양식을 가진 사람은 뭔가 불편하지. 그렇죠. 이제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likeliness 어떤 의미에서는 imitation과 상당히 유사한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는 얘기죠. 반복되고 있어요. art, however, 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트위스트라에서 약간 들어갔을 것 같지만 however는 중요한 시그널 월드지. 맞죠? 왜 중요한 시그널 월드야? 보통 however 앞이 중요하다, 뒤가 중요하다. 항상 뒤가 중요하지. 기본 중에 기본이지. 그렇죠? However, art is not limited to mere copying. 됩니다. imitation 다시 나왔죠. 그냥 카핑에 리미트 된 게 아니다. 자, 그러면서 art를 define 한다. art by Aristotle를 define를 하고 그렇지만 imitation에 대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좋아함이지만 또한 그것으로 카핑으로 끝나지 않는다. 저는 요 정도를 마크를 해가면서 읽습니다. 그냥 쭉쭉 내려갈 때. It idealizes. it은 다시 여전히 뭐다? 아트지. 그죠? It idealizes nature and completes its deficiencies. 자, 아트는 그지? idealize 한다라는 건 뭐야? 이상화한다. 그지? 현실에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더 멋있게. 우리 이상형 할 때에는 실제 어떤 타겟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을. 그치? 내가 거기에서 만들어낸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얼 형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nature를 idealize를 하고 complete 한다. 그죠? complete 하지만 idealize는 같은 맥락의 동사인 거예요. 그렇죠? 완성시킨다. 무엇을? 그 부족분을 다 채워서 완성을 시킨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트가 하는 일이다 이거야. 우리의 현실이 아니고 현실에 대한 이미테이션이긴 한데 그 이미테이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좀 더 아이디어란 형태로 표현하는 거다. 자,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미학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이 모방론이라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자, 이런 건데요. 그래서 이제 미메시스 이론이라는 표현도 합니다. 미메시스가 뭐야? 미믹, 미메시스. 무슨 뜻입니까? 미믹 무슨 뜻일까? 단어. 그치? 무슨 뜻이다? 카피. 카핑. 형용사. 카핑. 됐죠? 자, 카피하다, 복사하다, 따라하다. 자, it seeks. 계속 가는 겁니다. 아트예요. To grasp. 자, 무엇을 이해하다, 무엇을 딱 그어잡다. The universal type in the individual phenomenon. 자, 무엇을 잡으려고 하는 거다 하냐면 universal type를 잡으려고 하는 거다. 무엇으로부터?
individual로부터.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universal을 잡는 건 뭐냐면 각각의 네이처에, 자, 저 산에는 저런 형태가 있고 저 산에는 좋은 점도 있고 또 무너진 데도 있고 죽은 나무도 있지. 그렇죠? 자, 이 산에는 여기 계곡은 좋지만 저기는 또 사람들이 가서 좀 어질러 놨죠. 그렇죠? 각 케이스들은 다 아름답지만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그것은 완전하진 않습니다만 아트에서 그것을 잡아낼 때에는 그 각각의 케이스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 끌어 모아서 어떤 종류의 이상화된 형태로 만든 다음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트인데 그 이상화된 형태는 유니버설한 타입으로 보여주는 거다 이거예요. 각각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자, 어디까지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이에요. 몇천 년 전에. 자, 이것은 동의도 하지만 아니라고 생각하는 미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자, this distinction, therefore, between poetic and history, poetic art and history is not that the one uses meter and the other does not.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므로 하고 갔어요. 그러므로 자, however 뒤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일종의 definition을 준 거야. 지금 여기서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되니까 아트, 아리스토텔레스 미학의 기본 definition을 좀 제공을 한 거예요. 이제부터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포에틱 아트라는 얘기가 여기서부터 나오지. 그치? 그리고 히스토리가 나옵니다. 자, distinction, 두 개의 차별점은 이 얘기부터 우리가 지금 답을 쓰기 위해서 잘 봐야 되는 데잖아. 맞죠? 자, distinction은 뭐가 아니냐면 is not that, not a 입니다. 뭐 하나는 한 놈은 아트나 포에틱 아트나 또는 히스토리 중에서 한 놈은 미터. 미터라는 건 뭐야? 1미터, 2미터 하는 계량형. 딱 숫자로 정해진 것들, 계량을 재는 것. 한 놈은 미터로 어떤 것을 재고 한 놈은 아니다. 이게 지금 아트와 히스토리의 차이가 아니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히스토리는 우리가 뭔가 팩트라고 생각하잖아. 그렇죠? 딱 정해져 있고 몇 년도에 일어났고 어떤 사건은 얼마나 길었고 그렇죠? 누가 했고 딱 정해진 계량된 사실 이것을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생각하고 아트는 좀 그거랑은 멀다. 계량된 측정된 팩트하고는 멀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맞죠? 자, 그러나 그게 디스팅션이 아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the distinction is that 뭐냐면 대디합니다. While history is limited to what has actually happened. 이렇게 되는 거죠. Poetry depicts things in their universal character. 자, 여러분들이 어디에 밑줄을 그어야 될까를 생각을 하신다면 아마도 여기가 되겠지. 이건 답을 쓰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만약에 놓치고 갔다. 내가 이걸 어떻게 요리를 좀 해야겠어 생각을 안 하고 간다면 큰일이겠지. 그치? 우리 답의 핵심 부분인데. And therefore, 다시 한번 therefore 중요하죠. Poetry is more philosophical and more elevated than history. 이렇게 나왔다. 그지? 자, therefore 그렇기 때문에 즉 앞에가 그 이유라는 얘기잖아. 지금 우리 밑줄 친 데가 대단히 중요한 데라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문제에서. 그래서 그 뒤는 차치하고 조금 지나가고 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요걸 가지고 우리가 좀 쓸 수가 있겠는가 좀 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우리 일단 다 읽을 거예요. 다 읽고 그리고 두 개의 답을 다 같이 할 텐데 많은 경우에 여러분 이렇게 두 개를 묻잖아. 하나의 패시지에서.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연동하는 핵심 내용일 때가 되게 많다고. 그러니까 끝까지 다 일단은 읽으세요. 핵심이 여기였어. 이렇게 딱 잡아놓고. 됐지? 두 번째 파트의 핵심은 여기였어.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계속해서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하면 Such imitation may represent people either as better or as worse than people usually are. 이렇게 됩니다. 그런 imitation은 하고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여기서부터 뭐냐면
구체화의 과정이에요. 포에틱 아트와 히스토리는 이래서 다른 거거든. 포에틱 히스토리는 what happened를 얘기해. 각각의 이벤트, 실제 일어났던. 그렇지만 아트, 즉 포에틱 아트, 포에트리예요 여기서, 그렇지? 포에틱 아트는 그게 아니고 뭐를 핵심으로 해? 뭐를 다 끄집어내? 그 인디비주얼 피노미넌에서부터 유니버설한 타입을 끄집어내는 거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다고. 맞죠? 자,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게 그 뒤입니다, 지금. 자, 그런 종류의 모방들, 즉 포에틱 아트가 하고 있는 이미테이션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아트라고 했으니까. 이 애들은 사람들을 더 나은 존재 또는 더 월스한 존재로 표현을 한다, 재현을 한다라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실제 사람들이 그런 것보다, 보통 사람 개개인보다 더 낫거나 더 좀 못하게 그린다라는 겁니다. Or it may neither go beyond nor fall below the average standard. 자, 무슨 얘기가 되냐면 그렇지 않으면 여기 오화는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또는 이렇게 그냥 해석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명령문이 아닌 또는 청유형이 아닌 한에는 오화를 otherwise로 쓰긴 힘들어요. 그렇기는 한데 이 사람들도 약간 자기 라이팅들에 파격을 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쓰다 보니까, 우리도 한글 쓰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실제 라이팅들이니까. 그래서 컴마를 분명하게 찍어주고 무슨 얘기냐면 다시 이걸 부연해서 설명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앞에 부분을.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그냥 에버리지 스탠다드보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으면 더 위로 go beyond나 fall below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통 평소보다 better나 worse로 표현하는 것이 such imitation, 포에트리에서 하는 일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히스토리가 아니고 일반 사람 말고. 그지? 자, 계속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서 코미디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코미디가 나오고 그 뒤에는 코미디의 반대가 나오지. 뭐가 나와요? 트래지디가 나옵니다. 자, 그럼 제가 왜 구체화라고 했는지 알겠지? 포에틱 아트가 이런 거다 설명해놓고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예시를 들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코미디는 이렇게 포에틱 이미테이션을 하고 트래지디는 이렇게 이미테이션을 한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 잘 보시면, 구조를 보시면 코미디와 트래지디 중에 어느 쪽에 방점을 두고 있다가 보여. 그렇죠? 분명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코미디는 뭐의 imitation of the worst examples of humanity. 인간성에 좀 더 떨어지는, 그치? 낮은 예시들에 대한 모방이다. Understood, however, not in the sense of badness, but only insofar as what is low and ignoble enters into what is laughable and comic. 이렇게 갑니다. 조금 길죠? 자, 뭐냐면 worst example of humanity which can be understood. 자, 그러나 worse한 humanity기는 한데 이게 그냥 나쁜 놈들을 보여주겠다 이런 게 아니고 또는 못난 놈들을 보여주겠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not a, 그치? 그 다음에 but, 그치? not in the sense of badness, 그치? 아, 저거 나빠. 이런 감정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기보다는 but, not a but be, 그냥 insofar as, 어떤 레벨, 어떤 한에서, insofar라는 건 so far, 어느 한에서 이해를 해야 되냐면 as what is low and ignoble. 조금 저열하고 조금 그냥 막대해도 되는 그런 정도의 것들이 어느 지점으로 들어가냐면 이 포에트리, 즉 코미디 안에서는 enters into what is laughable, 그치? 좀 우습고 코믹한 레벨로 들어가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코미디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다? 코미디는 인간들 중에서 조금 평범보다 좀 낮은 사람들을 다루는데 그것이 아 저놈들은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다루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다? 아 쟤들이 조금 저열하고 그지? 쟤들이 조금 못났는데 그거를 나쁜 레벨이 아니라 좀 웃기고
코믹한 레벨로 들어가게 다루는 요게 지금 코미디가 하고 있는 일이다. 그러면서 포에틱 아트의 한 예시를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such imitation이란 얘기로. 자, 그럼 코미디는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그러고 끝나. 코미디는 그랬다. 이러고 끝나는데 그 다음에 바로 뭐가 팔로우 합니까? 트래지디가 따라오죠. 그죠? 반대예요. 코미디의 비극입니다. 그치? 비극은 on the other hand. 그치? 맞죠? 자, 이 시그널 월드를 잘 봐야 스트럭처를 잘 볼 수가 있지. is the representation of a serious or meaningful, rounded or finished, and more or less extended or far-reaching action. 하고 dash가 나오잖아? 이것도 일종의 시그널이지. 자, 이 대신은 항상 언제 나와요? 동격으로 설명할 때, 그치? 또는 정의를 더할 때, 부연할 때, 이 대시는 일종의 시그널 월드야, 사실은. 대시 이렇게, in other words랑 똑같은 거야, 말하자면. 좀 더 설명을 심플하게 하려고 대시를 넣은 거야. A representation which is effected by action and not mere narration. 얘기가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우리. 자, 무슨 얘기냐? 반면에 tragedy는 자, 반면 뒤가 중요한 거야, 항상. 그지? 코미디는 그냥 지나왔어요. 두 개 중에 하나로. 뭐의 재현이냐면 serious, 좀 진지하고 meaningful하고 자, rounded 합니다. 자, 여러분은 rounded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야, 여기서? 좋은 말, 나쁜 말. complete라는 표현이야. rounded라고 표현을 하면. 또는 wholesome. wholesome하다는 거 있지. 그치? 좀 완결된.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해요. well-rounded student. 어떤 학생이 a well-rounded student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전인적인 학생이라 그러잖아요. 이 학생 인성도 좋고 공부도 좀 고루고루 잘하고 뭐 봉사도 잘. 이거 rounded라고 합니다. 모든 면에서 다 아우르는 이런 뜻이 굉장히 포지티브한 의미죠. And complete, and far rounded and finished, complete랑 같은 말이지. And more or less extended. 자, 어느 정도 more or less는 그냥 이렇게 쳐버려도 돼. 꼭 중요한 얘기 아니니까. 어느 정도란 뜻이에요. extended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확장된이라는 거지. 그지? extended 같은 말 알까? 뭐 있을까? stretched 이런 말 많이 써요. stretched. 또 developed. 다 같은 단어들이에요, 지금. extended. 어려운 단어는 아니지만 많이 쓰는 얘기들이야. 자, 이런 것들 좀 확장되고 멀리까지 리칭하는 그런 액션들. 그것들이 바로 재현된 것이 트래지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representation은 imitation과 지금 같은 용도로 쓰였어. 그것들이 재현된 것이 트래지디다. 근데 뒤에 뭐라고 붙이냐면 representation which is effected. 뭐의 영향을 받았냐면 by action. 뭐가 아니라 action. 블라블라 내레이션이 아니고 어떤 행위가 이런 종류의 행위들에 의해서 촉발된 것이 트래지디에 나오는 representation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자, 트래지디 계속 가요. It is fitted by portraying events which excite fear and pity in the mind of observers to purify or purge these feelings and extend and regulate their sympathy. 이렇게 갑니다. 자, 간단한 내용은 아니지만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야? It is fitted. it은 뭐야? 뭐야? 트래지디지, 그렇죠? 트래지디가 지금 이미 타고 있는 거. fitted, 뭐야? 뭐와? 잘 맞는다, appropriate하다, well suited하다, 그렇지? suited 합니다. by portraying, 뭐 어떤 사건을 묘사하다, 맞죠? portray, depict,
illustrate, 여러분들 많이 쓸 단어야. 실제로 이 부분은 무엇을 illustrate 한다. 이 부분은 무엇을 explain 한다. 이 부분은 무엇을 portray. 이런 단어, 문장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실제로 쓰다 보면. 자, 이 이벤트, 어떤 사건들, which excite, 사람으로부터 불러일으키다라는 동사입니다. 맞지? 감정을 불러일으켜. 어떤 감정? fear and pity. 두려움과 또 연민을 불러일으킨다. In the mind of the observers, audience를 얘기하는 거죠. To purify, 뭐 하기 위해서? 정화시키고, 그치? Purge. Purge는 extinguish 하는 거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응? 완전히 소멸시키는 거야. Purge. 자, 정화시키고 소멸시킨다. These feeling을. 자, 이 these feeling은 뭐였다? 뭐였다? Fear and pity. 자, 이것을 봄으로써 보는 사람들은 그 feeling을 오히려 purify, 정화하거나 또는 없애버릴 수가 있다라는 게 지금 트레지디 이론이에요. And extend 한다. 뭐 한다? 좀 아까 했지? 그러지? 그것을 더 확장시키고 또 regulate 한다. 무슨 뜻? 제어할 수 있어. 통제가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Their sympathy. 그들의 그 공감되는 그 감정을, 자, PD와 가깝지. 그것을 통제시킨다. 자, 이게 트레지디의 이론입니다. 자, 이 트레지디의 이론은 여러분 문제에서 자세히 설명하라고 안 했으면 좋겠지.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설명하라고 하진 않았어요. 일종의 부연 설명과 구체화 단계에서만 드러났어. 이 부분은. 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되고요. It is thus. 그래서 이것을 homeopathic curing of passion이라고 한다. 자, homeopathic이다라는 표현은 뭐라고 하냐면 homeopathic 한다라는 것은 pathology, pathic은 병리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리학. homo 하면 뭐야? homeo 하면 보통 hetero의 반대지. homeo는 뭐예요? 동류,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죠. 동종 치료. 의학. 이거 뭐라고 하는데? 동종치료. 호미오패리. 동종요법. 맞지? 동종요법의 치료다. 즉, 실제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나 연민, 공포의 감정들을 그것을 봄으로써, 트레지디 안에서, 비극 안에서 봄으로써 오히려 같은 걸 봄으로써 동종요법으로 치료를 한다 이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어디에 감염이 됐거나 뭐에 물렸어. 그러면 동일한 그 독소를 가지고 다시 치료를 하는 그런 동종요법들이 있거든요. 나는 안 해봤어. 뭐 봉침 뭐 이런 거 있고 뭐 있대요. 근데 동종요법으로 즉 다시 PT와 fear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이런 얘기들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트레지디 설명 다 했어요. 여기서 거의 다. 자, 했어요. 마지막 부분 보시면 insofar as art. 자, 다시 art로 왔다. 그죠? 다시 art로 왔어요. 여기서 finally. insofar as. 그래서 뭐뭐하는 한에서 insofar as는 그래서 결론 낼 때 많이 나. 뭐뭐하는 한 그러면서 앞에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따라서 그렇게 설명했을 때 요렇게 정도 쓸 때 insofar 뭐뭐하는 한 뭐뭐해서 요렇게 할 때 많이 쓰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Art in general blank particular events. 자, in general은 묶어버리자. insofar는 접속사고, 그치? 자, 지금 이거 접속사 종속절인 거야. 그러니까 insofar 절이. art는 블랭크다. particular event를 블랭크 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블랭크는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돼? insofar 접속사야, 그지? 종속 접속사. 지금 상황상. art 주어예요. 그죠? in general 블랭크로 묶었어요. 아니, 블랭크가 아니라 parentheses로 묶었어. art blank particular event 이렇게 됐어요. 뭐 들어가야 돼요, 여기 블랭크엔? 동사가 들어가야지. art는 블랭크다. particular event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나서 주절이 따라옵니다. 그치? 자, art가 블랭크한다. particular event를 하는 한 트레지디 하기 때문에 트레지디는 자, 주어입니다. 트레지디가 주절의 주어야. In depicting passionate and critical situations
이거는 묶일 수 있지. 뭐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건들을 시츄에이션을 말해 아주 패셔넷 열정적이고 또 이 심각한 상황들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자 아트가 어떤 퍼티큘러 이벤트를 어쩌고 한다면 트레지디는 takes하고 동사가 나와요. 주절의 동사야. takes the observer outside the selfish and individual standpoint. 뭐 한대요? 자, 보는 사람을 selfish하고 개인적인 그 관점으로부터 꺼내 나온다라는 거야. 그 밖으로 나오도록 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and views them 또한 뭐를 한다? 자, 무엇들을 댐은 무엇을 받아요? 댐은 시츄에이션을 받는 거지. 그치? 자, 이 시츄에이션들, 그 시츄에이션들을 view them in connection, 관계 속에서 보게 한다. In the general lot of human beings. 인간의 보다 보편적인 lot. 무슨 뜻이야? 운명이지, 운명. 그지? lot은 여러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운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무엇으로부터 꺼내와서 좀 더 제너럴한 인간의 운명의 문제로 보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지금. 그죠? 자, 어떤 관점에서부터 꺼내와? 인디비주얼한, 개인적인 또는 이기적인 관점에서부터 나를 끄집어내서 보는 사람을 좀 더 인간의 제너럴한 문제로 보게 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insofar as 접속사입니다. 자, 그러한 뭐 한다면 뭐뭐 하는 한 아트가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무엇한다라고 한다면 아트는 좀 더 큰 범주지. 그렇죠? 그 큰 범주에서 이렇다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다면 그 중에서의 예시가 될 수 있는 트레지디의 경우 그래서 요렇게 하는 거다. 자, 뭘 했다? 좀 더 스페시픽하고 인디비주얼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인간의 좀 더 보편적인 관점에서 이걸 보게 만든다. 라는 얘기죠. 즉,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동일한 구조를 띠고 있어야 돼. 인디비주얼에서 빠져나와서 뭘로 간다? 제너럴로 간다. 그치? 트레지디가. 자, 아트도 뭐기 때문에 이 particular가 바로 스페시픽이지. 그치? 또 인디비주얼이지. particular가. 맞죠? 요것을 어떻게 한다? 제너럴하게 간다는 얘기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아트가 제너럴한 거라면. 맞죠? 구체적인 사안이 아닌 거예요. 아까 우리가 여기서 봤듯이지. 뭐예요? 무엇을 봐야 된다? 유니버설 캐릭터를 봐야 된다. 이게 아트의 본령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에 동사를 넣어야 돼요. 어떤 동사를 넣어야 될까? 쭉 봤을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제너럴라이즈 어때요? 이렇게. 그지? 좀 괜찮지 않아요? 제너럴라이즈도? 어때요? 그치? art in general, generalize particular events. 이렇게. 그치? 근데 in general 뒤에 바로 generalize가 따라붙긴 힘들어요, 여러분. 말이 안 되진 않지만. 우리는 하나만 찾아야 돼요. best answer를. 자, 그러면 generalize 말고 또 뭐가 있을까? 형태를 좀 바꿔봅시다. 뭐가 좋을까요? 핵심이 되는 universal도 가야 돼요. 자, 얘를 그러면 어떻게 바꾼다? universalize로 바꾸셔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답안을 쓰는 법을 제가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조금 쉽시다. 왜냐하면 이거를 답안을 쓰는 방법의 패턴에 맞춰야 되니까. 자, 그럼 두 개 이제 답이 나왔잖아. 여기 있는 이 부분하고 universalize를 써야 되잖아요. 두 답을. 한 문자 답안 쓰기 안에 빈칸에다 써야 되는 거거든요. 줄이에다가. 그럼 뭐라고 쓰느냐.
자, 1번하고 universalize 쓰고 2번하고 이렇게 쓸까? universalize 여기 쓰고 2번하고 저거 넣고 쓸까요? 이렇게? 이렇게는 우리가 형태상 안 해요. 이렇게 아무도 안 된다 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서답형 문제로 바뀐 뒤에는 완전한 문장의 형태를 갖춰서 쓰는 게 지금까지 포맷입니다. 우리 시험에. 자, 그래서 시작을 항상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게 좋아. 그래서 시작을 그냥 하면 항상 뒤는 나오잖아. The appropriate word, 뭐 그냥 the correct word라고 쓰신대요. The word for the blank 이렇게 가는 거지, 그치? is 뭐라 그래요? universalize 하고 s 붙어요? 안 붙어요? 붙겠죠? 아트가 지금 단수로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universalizes. 이렇게 첫 번째 부분을 씁니다. 아니면 the blank is universalized. 이렇게만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파트를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보통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두 개를 굉장히 커넥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second 이렇게 쓰시던가 뭐 next 이렇게 쓰시던가. 그지? 그 다음에 다음 부분을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항상 시작만 잘해놓으면 뒤는 그렇게 쓰기가 어렵지 않거든요. 자,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팁을 드릴게요. 문제가 있는 그거를 최대한 갖다 많이 일단 시작을 따다 쓰세요. 문제에서 물어봤으니까. 자, 뭐라냐면 문제가 있죠. 이거잖아. Poetry is more 이렇게만 써놔도 벌써 시작을 했지, 우리가 문장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More elevated form 하고 그 뒤를 쓰면 돼. because 쓰고. 됐어요? 자, 여기까지는 문제에서 준 큐를 그대로 쓰라고 그냥. 그래야 내가 쓰기가 쉬워요. 그리고 실제 채점자에게도 내가 뭘 쓰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형태를 그냥 이렇게 맞추세요. 그래서 because를 뒤를 쓰시면 되지. 그렇죠? because 뒤를 여기를 쓰시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제 그대로 따다 쓰시면 안 되죠. 말을 조금씩 바꾸는 거지. paraphrase를 좀 하시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러면 poetry가 more elevated 하다. 자, 뭐라고 쓸까요? because. because 다음에 주어 뭘로 쓸까? 이거 그냥 word to word의 문제야, 그지? because 다음에 다시 poetry 쓰긴 좀 그렇지. it로 받아야지. 그렇죠? 자, 얘가 뭘 한다라고 저기 되어 있었죠? It carries 어떨까? 그렇죠? 또는 뭐 deliver 뭐 어떨까? 그렇죠? 또는 아니면 describe 이런 것도 다 상관없어요. 동사로서 쓸 수 있는 것들이야. 여러분들이 다양한 걸 그냥 시험을 해보시면 돼. try를 해보시면. It carries, it delivers. 뭘 준대요? 저기 핵심 단어가 뭐였어? universal? 그치. 뭐 캐릭터라고 돼 있는 데도 있었고요. universal characters, universal type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 돼요. 그쵸? truth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쓰기에 따라서. 거의 같은 얘기야. 아유, 왜 이렇게 힘이 빠지는지. 써지질 않는다. universal types, characters들을 한다 이런 거죠. 그쵸? That goes를 여기 동사 단수로 썼든 복수로 썼든 that go beyond. 자, 무엇 이상의 뭐 이상이라고 쓰실래요? 유니버설 반대여야 되겠지. 뭐 유니버설 반대 뭐야 여기서? individual 또는 뭐도 써도 될까? 뭐 specific 그죠? 또 뭐도 될까? particular 뭐도 된다는 얘기야. 그치? 구체적인 개개의 구체적인 실제 아주 particular한 뭐예요? 뭐 이벤트도 좋고 그치? 뭐 phenomenon도 좋고 그쵸? moment도 좋고 that
뭐가 대변하고 있는? 포에트리가 아니라 뭐하고 비교했어 지금? history. 그렇죠? history represent라고 해도 되겠다. 또는 deals with 뭐 이런 것도 되고. 자, 제가 이걸 왜 지금 다 쓰는지 이해해요? 이해하죠? 제가 굳이 이걸 지금 다 쓰는 이유는 제가 답을 드려도 돼 그냥, 그치? 근데 왜 썼을까 제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다음 단어를 찾아낼까 이걸 같이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저랑. 자 봐봐, 이 논리를 보면 별로 어렵지 않아. 첫 번째 블랭크는 the blank, the word for the blank 이렇게 써도 돼. appropriate word for the blank 이제 어쩌고 다 답 찾았어. next 다음 답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phrasing은 정확히 문제에서 좀 큐를 갖다 쓰시면 돼요. 비슷하게. 그치? 뭐 poetry is more elevated form 바로 답으로 가지 말고. 그치? 그럼 훨씬 우리가 시작도 매끄럽고 답안을 내가 왜 쓰는지도 정확히 보여줄 수 있어. more elevated than history because history 안 썼죠. 여기 뒤에서 쓰려고. because poetry는 it으로 받았어요. 걔는 뭐 조기 나온 그 얘기잖아. universal type. universal 캐릭터가 핵심 단어잖아. 이걸 넣는 거잖아. 뭘 가지고 있다? 히스토리가 없는 universal type을 보여준다. carry한다. show한다. 뭐 쉽게 쓰자면 deliver한다. 뭐 다양하게 쓸 수 있어. 보여준다. 요거 한다. that goes 뭐 이상해. individual, phenomenon, individual, event. 그쵸? 여기서 계속 나왔잖아. 뭐 히스토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뒷부분을 안 쓰면 안 돼. 이 뒷부분 안 쓴 사람은 partial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죠? 왜? 정확히 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 포에트리와 히스토리에 비교 대조를 하고 있으니까. 왜 더 가냐? 왜? 히스토리는 예고, 포에트리는 예기 때문에 더 가는 데다. 이런 얘기인 거야 지금 설명이. 그죠? 그래서 하나하나 끌어다가 쓰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연습만 조금 하시면. 됐죠? 자, 요거를 굳이 제가 쓴 이유는 요렇게 쓰셔라라는 얘기야. 그래서 한 개나 두 개 정도는 제가 이렇게 같이 쓸 거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같이 그냥 쓰실 거고 그리고 그중에 일부는 나한테 보낼 거고. 자, 이런 식으로 갈 거라는 얘기고 조금 쉬고 합시다. 좋죠? 자, 조금 쉬고 다음 문제 한번 가보시죠. 10분.